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왜 하락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가 0.96% 떨어졌고, 나스닥은 2% 하락, 그리고 S&P 500은 1.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마감 직전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와서 어느 정도 회복한 게 이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들 쪽에서는 반도체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3%, 브로드컴 3%, 마이크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마이너스 4.8%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태까지 잘 가던 메모리 섹터들 샌디스크, 아리스타 네트워크, 웨스턴 디지털 전부 막 8%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AI들이 떨어지니까 데이터 센터 쪽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오라클 3.7%, 펠란티어 3% 하락했고, 이 AI랑 반도체들이 떨어지니까 전력 회사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GE 베로노바가 3% 하락했고, 오늘 원자재 쪽인 전력 회사들 전체적으로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력 회사들이 또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오늘 금리가 올랐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 지수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꽉 쥐게 됩니다. 물가 지수가 더 오르지 않게 금리를 높이는데, 오늘 채권 트레이더들이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4주 전에는 이란 전쟁이 있기 전에는 2번에서 3번 금리 인하할 거라고 시장이 보고 있었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가 지수가 올라서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력 회사들은 대부분 배당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해서 높은 금리를 활용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배당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주택 섹터들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죠. 높은 금리를 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주택 섹터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금융 섹터들은 어느 정도 좀 지켜줬는데, 최근에 연준 그리고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에서 은행들이 예비 준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그 퍼센티지를 낮춰줬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오던 정책인데, 은행들의 규제를 낮추고 경제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뭐 문제가 있을까봐 예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그 수치가 낮아지면서 더 많이 대출을 해주고 시장 경제를 더 살리기도 하고 이익도 더 많이 얻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 섹터들은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이랑 메타는 그냥 지수 따라서 떨어졌고, 테슬라는 오늘 3% 떨어졌는데, 최근에 또 자율주행에 관련된 교통부 쪽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이유 설명을 해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4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12% 보고 있고, 6월 달도 그렇고 7월, 9월, 10월 전부 다 금리 인상 쪽으로 보고 있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영란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물가지수가 오르니까 중앙은행들이 그 물가지수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장 초입에 가까운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ACWI라는 티커를 가진 이 ETF는 전체적으로 이 선진국들의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지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점에서 8% 정도 떨어져 있죠. 오늘은 거의 9% 가까이 하락할 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고점에서 10% 떨어지면 조정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점에서 20% 떨어지면 하락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다우존스 산업지수, 코스피, 니케이, 영국, 독일 전부 다 거의 8%, 9% 정도 지수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난 뒤로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가 상승폭을 보면 여기 오렌지색 보이죠? 이게 이번 연도인데 유가 상승폭이 1986년 이후로부터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재빠르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가 또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가 바로 CBS에서 나온 이 속보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더 장기화가 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기뢰를 깐다든지 더 오랫동안 봉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죠. 거기에다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 국방부가 중동에 해병대원을 수천 명 추가 파견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5천 명 규모의 미국 해군 구축함을 중동에 파견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대규모 해병대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라면서 캘리포니아에 주둔하는 USS 복서 상륙 준비단과 해병대원 약 2,200명에서 2,500명을 추가로 보낸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푸는 거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길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란 관리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서 살아남는 데 집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해서 논의조차 꺼리고 있다라고 이란과 직접 고위 접촉을 하는 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란 측에서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 그리고 이란 오일이 선박된 원유들을 사게 해준다라면서 그들에게 좋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일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절박하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이걸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이란 측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란이 하는 일이라고는 해협을 막는, 봉쇄하는 것뿐이다 라고 열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고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애프터장에서 0.73% 상승하고 S&P가 무려 0.9%나 상승, 다우존스 0.8%, 그리고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군사작전 개입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중동에 군사를 추가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 혹은 지상군을 파병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그 우려를 완화시켜줬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우리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발 물러서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에는 어느 정도 상승으로 시작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장 어떤 섹터들이 하락했는지 설명해드렸고 이제 왜 하락했는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서 어떤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잘 버티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을 보시면 주봉으로 이동평균선 50, 여기 초록색 라인이 있죠. 여기를 오늘 찍었습니다. S&P도 여기 평선을 딱 찍었죠. 다우존스는 뚫린 상태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최근 50일 동안 주가가 움직인 거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는 지표인데 당연히 주봉으로 보니까 50일 평선으로 보면 50주겠죠. 그래서 1년에 비해서 이번 주는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을 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하락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 투자 전략 설계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칼럼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올려드린 칼럼에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그 당시 나스닥이 이동평균선 50일 오기 전이었죠. S&P도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50, 여기 초록색 라인 오기 전이었고 다우존스는 여기까지 이동평균선 50까지 도착했다라고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다우존스는 주봉으로 이평선 50 찍었고 나스닥 그리고 S&P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나스닥이랑 S&P 500이 이평선 50 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평선 50을 지켜준지 확인해보고 매수를 시작해보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개별 종목 매수를 고민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이평선 50 올 때까지 매도세가 유리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역시 S&P가 이평선 50 딱 찍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지켜주는지 보고 호재가 나온다거나 하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S&P가 애프터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재성 발언을 하고 0.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9% 올라서 이 노란색 여기서 여기 보라색 654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활용하는 방법도 제 투자 전략 설계소에서 차트 보는 방법의 기본 영상에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이 지지선과 저항선 긋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이 차트 보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30% 할인을 3월달 말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올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대 지수 확인을 해봤고요. 나스닥, S&P, 다우존스 전부 다 이동평균선 50까지 떨어진 상태죠. 그럼 다른 개별 종목들은 어떨까요? 테슬라를 살펴보면 여기 초록색 선 이동평균선 50 아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테슬라가 약했던 이유는 테슬라가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교통안전국도 결국 행정관리에 있고 테슬라 주주시고 뉴스를 좀 본다면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왔던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굉장히 예민할 때 악재가 나오니까 더 크게 반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노이즈에 가까웠고 근본적인 악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거지 뭐 근본적인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본다면 테슬라가 여기 매물대 390달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줬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지켜줬었고 그리고 이번 2월 달이랑 3월 달에 여기랑 여기 굉장히 잘 지켜줬는데 뚫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355 지켜주면 되는 자리고요. 엔비디아는 오늘 3.2% 하락했는데 애프터장에서 무려 1.5%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실 볼 게 많지는 않죠. 거의 8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80을 지켜주는지 164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로켓랩 우주 방산 섹터이죠. 상방 추세에서 약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65달러 지켜주면 되고 65달러 지키고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80까지 올라간다면 다시 상방 추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65달러 뚫리게 된다면 55달러 매물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200짜리입니다. 아이온큐는 오늘 2% 하락했는데 요즘 금리가 올라서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고 뭐 대출하기도 어렵고 시장에 돈도 많이 안 돌아서 투자도 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아이온큐가 거래가 별로 없었고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매물대를 본다면 29.7달러 지지가 있고 저항으로는 39달러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박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공포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200 뚫린 상태이고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작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했었죠. 경기 침체 온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위치도 가기 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위치까지 오기도 했고 심지어 뚫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어떤 섹터들이 하락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드렸습니다.
고정 댓글에 차트 보는 방법이랑 그리고 매일 칼럼 올려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미국 주식 토론방도 있어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뭐 다른 투자자들은 뭐 대략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30% 할인 올해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